우리의 디자이너 후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기초 5강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패스파인더는요,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오늘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추후에 일러스트 작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패스파인더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패스파인더는요, 이쪽에 우측에 보시면 패널 창에 사각형 모양의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 자,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스파인더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패스파인더가 있고요. 만약에 요게 안 보이시면 제가 패널들은 전부 다 윈도우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윈도우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자, 단축키는 Shift Ctrl F9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합치기예요. 자, 합치기가 되면 위에 있는 오브젝트 색깔로 같이 적용이 되면서 합쳐지게 됩니다.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합쳐지죠. 자, 그럼 마이너스 프론트. 마이너스 프론트는 뭐냐면 위에 있는 색깔을 빼주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그러면은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주죠. 자, 그 다음에 인터섹트. 인터섹트라는 거는 겹쳐 있는 오브젝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는 거예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겹쳐 있는 오브젝트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지죠. 자, 익스클루드라는 게 있는데, 익스클루드라는 거는 인터섹트의 반대예요. 자, 익스클루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경색이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은 디바이드예요.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뭐냐면 나눠주기예요. 나누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졌죠. 근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되세요. 자, 그룹이 지정이 됐을 때는 예전에는 제가 오브젝트에 가서 언그룹을 누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 이제는 거기까지 가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언그룹이 나옵니다. 자, 언그룹 똑같아요. 위에서 하시거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덩어리가 나눠져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패스파인더는 제가 저번 시간 연필 그릴 때 패스파인더를 적용을 시키면 그룹이 지정이 됩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패스파인더를 적용을 시키면 이게 자동으로 그룹이 지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꼭 언그룹을 시켜서 풀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트림이라는 건데요.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안 보이는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지금 겹쳐있는 이 부분이 있으시죠?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할 때는 트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요. 자, 얘를 언그룹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언그룹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언그룹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 보여지는 부분,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만 삭제가 됐죠. 자, 이게 트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 보시면은 머지라는 게 있어요. 자, 머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브젝트를 좀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자, 같은 색깔끼리는 합쳐져요. 그리고 겹쳐 있는 부분, 이 겹쳐 있는 부분은 지워지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자, 같은 색은 합쳐졌죠. 이렇게 합쳐졌고 밑에 지금 스트로크 선이 없어졌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언그룹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언그룹. 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 모양대로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모양대로 없어졌죠. 자, 요게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머지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자, 크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또 오브젝트를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쳤고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해서 자, 여기 눌러서 크롭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안으로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게 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도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오브젝트 안에 모두 다 가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크롭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밖에 있는 거는 다 없애고 요 박스 안에 맨 위에 있던 오브젝트 안에 있는 모양들은 다 나오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언그룹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참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자, 어때요?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크롭을 쓰게 되면 다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클리핑 마스크를 쓰시면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놓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수정이 가능하죠. 그것 때문에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씌워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아웃라인인데요. 요거는 인쇄에서는 종종 사용을 해요. 왜냐면은 스트로크 선이 두 개가 겹쳐지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나 아니면 간판 쪽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 아웃라인이라는 건데요. 자, 저희가 시트 커팅을 해요. 그러면 시트 커팅을 할 때 만약에 중복된 선이 있으면, 자, 이 오브젝트 위에 바로 위에다 하나를 더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이게 중복된 선이에요. 중복된 선이 있으면 커팅을 두 번을 해요. 같은 자리를. 그러면은 반컷이라는 게 있고 완컷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컷은 살짝 칼선만 내가지고 이렇게 추후에 이렇게 뜯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완컷은 이제 완전히 커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반컷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복된 선이 되면 반컷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완컷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리창 썬팅할 때 불투명 시트, 엠보 시트를 바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인 유리에다 다 바를 때는 이제 반컷을 하거든요. 자, 반컷을 해서 붙여놓고 물기가 마르면 그때 이렇게 떼어내는데, 완컷이 되면 이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 전체를 아웃라인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선으로만 보이시죠? 자, 면으로 채워주시면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 자, 여기 아까 전에 있었던 오브젝트 하나가 없어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선을 없앨 때 이 아웃라인을 사용을 해요. 자,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공을 할 때 똑같은 데를 두 번 들어가게 되면 이 면이 정확한 치수가 나오질 않아요. 더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약간 시간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웃라인을 잡게 되면 스트로크를 따로 계산을 합니다. 커팅기에서. 그래서 분리가 돼요.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게 4개의 스트로크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커팅기에서는 이렇게 네모나게 따질 않고 라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번을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래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적용시켜서 따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조금 더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 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하고 반대예요. 마이너스 프론트와 백. 자, 얘를 눌러서 마이너스 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뒤에 있었던 게 없어지죠. 얘와 똑같죠. 자,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패스파인더는. 자, 한 번씩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이런 캐릭터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로 그린 겁니다. 자, 패스파인더로, 자, 일립스 툴로 그린 거예요. 일립스 툴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비율도 좀 맞춰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늘려줘서. 어느 정도 맞았다 생각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자, 합쳤어요.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일립스 툴을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일립스 툴로 타원을 그려주시고요. 펜 툴에 가면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앵커 포인트 툴은 뭐냐면 찍어주시면 이렇게 방향점이 없어지죠.
자, 방향점 변환 툴. 제가 1강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를 놔주시고요. 이동 복사. 그래서 이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회전을. 자, 그러면 귀가 됐죠. 자, 귀를 조금 위치를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도 합쳐주겠습니다. 자, 합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그려야겠죠. 자, 눈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락을 걸어줄 거예요. 자, 락은 제가 오브젝트에 가시면 락이 있다고 그랬죠. 락 셀렉션.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락을 걸 때는 컨트롤 2번입니다. 숫자 2. 그래서 그러면 제가 눈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같은 색깔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눈이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가지고 자, 이 부분을 앵커 포인트를 하나만 잡아서 위로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죠. 자, 그리고 선택 툴로 이동해서 좀 길게 뽑아주고, 자, 그리고 동그란 눈동자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검정. 자, 이렇게 나왔더니 여기가 이렇게 삐져나왔죠. 자, 이거를 디바이드 시키겠습니다. 디바이드 시키면 그룹이 지연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언그룹 누르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 지워줄게요. 자, 딜리트. 그러면은 눈 모양이 됐죠. 자, 이제 반사광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백색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눈 모양이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앞으로 복사를 하시고요. 자, 돌리기 툴을 꾹 누르시면 리플렉트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울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홀리젠탈은 가로 기준, 그리고 버티컬은 세로 기준이에요. 자, 기준축이 어디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요. 앵글은 각도겠죠. 자, 이렇게 뭐 45도로 반전을 시킬 거냐 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카피는 복사를 하는 거고요. OK는 이 기존 오브젝트, 원본 오브젝트를 그대로 반전만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OK가 되겠죠. 자,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눈이 됐죠. 자, 그러면 코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립스 툴로 코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게요. 또 색깔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CMYK로. 자, 약간 핑크색을 넣어볼까요? 똑같이. 자, 핑크색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콧구멍을 좀 그려줘야겠죠. 자, 일립스 툴로 마찬가지로 콧구멍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검정색. 그리고, 자, 얘를 이동 복사하면 되겠죠. 자, 이동 복사. 그럼 콧구멍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입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립스 툴로. 자, 오늘 일립스 툴만 쓰죠. 자, 일립스 툴만 가지고도 이렇게 캐릭터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분 선택 툴로,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입모양이 돼요. 자, 잡고, 옆에가 너무 삐져나오면 이렇게 돌려서 완만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모양이 됐죠. 자, 그러면은 약간 얘가 넓적하니까 얘를 조금 변형을 좀 한번 다시 줘볼게요. 자, 락을 풀 때는 오브젝트에 가시면 언락 올이 있습니다. Alt 컨트롤 2번이에요. 이제는 단축키를 제가 쓸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 강의 참고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입 모양을 좀 키워주시고요. 자, 얘네 선택해서 이동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자, 파란 대신 좀 그러니까 약간 핑크색을 넣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귀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펜 툴을 가지고 이제 모양을 좀 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귀 속도 한번 그려주고요. 뭐, 여기는 좀 두껍게 갔다가, 여기는 좀 얇게. 자,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트로크 선을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스트로크 선에다 검정색을 해놓고 스케치를 해 놓으시고요. 자, 요거를 이제 어둡게 돌리실 때는 이렇게 자, 눌러주시고 위에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캐릭터에 이제 빛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죠. 볼륨감도 있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쉐이퍼 툴을 꾹 누르시면 펜슬 툴이 나와요. 자, 펜슬 툴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삐뚤어져도 얘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디바이드를 할 건데요. 디바이드는 스트로크 선하고 오브젝트를 나누게 되면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스트로크 선은 없애줘요. 저희가 그래서 디바이드를 할 때는 항상 오브젝트 바깥으로 선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요 안에 있게 되면 선이 안 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실 때는 이렇게 선을 바깥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브젝트 바깥으로. 자, 그러면 얘 두 개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누르시게 되면 제가 패스파인더 쓰면 그룹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맨 상위로 올라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이 지정됐으니까 다시 언그룹을 해줄게요. 자, 언그룹 해주고 이 부분은 약간 어두운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둡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자가 졌죠.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뭐 밝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입이 좀 너무 크네요. 좀 줄여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색으로 좀 놓겠습니다. 백색으로 놓고 이빨 모양을 좀 펜툴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줄게요. 뭐 자세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검정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 하나, 그리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빨 모양처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바깥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전체를 선택을 하세요. 전체 선택하셔서 카피 백, 이게 어디냐면 에디트에 가시면 카피, 그리고 에디트에 가시면 패스트 인 백이 있어요. 자, 뒤로 붙이기입니다. 뒤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한 덩어리가 뒤에 또 붙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합치기를 눌러 주시면 위에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합쳐지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가시면 이거 한번 했어요. 패스에 옵셋 패스. 자, 옵셋 패스를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요거 전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 5mm만 줘 볼게요. 좀 얇은가요? 10mm. 자, 10mm를 주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바운딩 박스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꺼운 선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거를 락을 걸어 줄게요. 자, 전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2번 그러면 락이 걸리죠. 얘도 마찬가지. 눈을 다 선택하시고요. 에디트의 카피, 그리고 에디트의 패스트 인, 백 눌러주시고 합치기 그러시면 자, 뒤에 부분에 똑같은 게 들어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눌러주셔서 너무 두꺼우니까 5mm만 줘볼게요. 자, 5mm 주시고 자, 검정으로 채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눈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언그룹 눌러서 자, 한쪽씩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밀어주면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밑에도 줄여주시고, 줄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 모양도 마찬가지, 코 모양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몸뚱아리를 만들었죠.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오늘 일립스 툴만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한번 해요. 그래서 원형 도구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색깔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자, 얘를 뒤로 보낼 거예요.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뒤로 보내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원형으로 이렇게 자, 이동 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몸뚱아리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세 개를 합쳐주겠습니다. 합쳐주시고요. 자, 합쳐주니까 올라오니까 다시 뒤로 어레인지에 send to back 이렇게 그래서 위치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툴로 이제 팔을 그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얘도 이쪽으로 복사해서 자, 리프렉트 툴 OK 눌러주시고 반전시켜서 이쪽으로 팔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팔하고 몸통이 됐죠. 자, 그러면 오브젝트에 가서 오렌지에 send to back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제 패스로 이제 옷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모양을 좀 완만하게 패스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낼게요. 단축키는 자, 여기서 어레인지를 눌러서 센터 투 백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는 단축키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큰 대괄호 있으시죠? 자, 큰 대괄호 좌측 거는 뒤로 보내기, 우측 거는 앞으로 보내기입니다. 자, 요거 알고 계세요. 자, 뒤로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신발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일립스 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뒤로 보내겠습니다. 뒤로 보내고,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신발 모양을 좀 만들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자, 하나 복사해서 옆으로 가고, 리플렉트. 리플렉트를 누르셔도 되고, 모양이 지금 꽤 괜찮다 그러시면, 이렇게 돌려주시기만 해도 충분히 신발 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림자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펜툴로 이렇게 모양을 좀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청바지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 줄 거예요. 자, 얘보다는 지금 조금 선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선이 얘보다는 조금 더 나와야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얘와 스트록, 얘와 얘를 디바이드 시킬게요. 디바이드. 그럼 이게 잘렸죠. 자, 언그룹 컨트롤 시프트 G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약간만 어둡게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다 선택해서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패스파인더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그것처럼 패스파인더가 참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로고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도안을 짜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패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돼지 캐릭터는 제가 공유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돼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구 툴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참고하셔서 뭐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뭐 캐릭터를 만드셔도 되고, 로고를 만드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일러스트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요즘은 개인 명함들을 내가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명함을 만들어서 발주할 때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패스파인더였고요.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쿠 디자인 팩토리의 디자이너 쿠쿠였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